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언어 논리 기본 과정을 진행하게 될 김재형 강사입니다. 아까도 잠깐 모두에 인사드렸었는데 특강 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특강에 왔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10회 걸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갖추셔야 될 언어 논리에 대한 소양과 그리고 과연 언어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은 이 교탁에 서 있는, 이 강당에 서 있는 제가 아니고요. 앉아 계시지만, 조용히 계시지만 앉아서 열심히 들으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 따라서 항상 여러분께서 의문을 품으시고 이게 뭐지? 더 나아가서 직접 여러분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앞에 선 사람이 불리한 대로, 앞에 선 사람이 말한 대로 이해하시면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겠죠. 그러면요. 제가 못 풀거나 제가 이상한 문제는요. 슬쩍 제껴놓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온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께서 간파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직접 문제를 경험해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냐면 공부 자체가 내가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에 의한 정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요. 처음엔 쉽거든요. 마지막엔요. 내가 정리하기 힘들어져요. 공부란 것은, 수험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특히 언어 논리는요. 더 힘들어요. 그럼 왜? 처음에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기 쉽죠? 다 풀린 것 같고요. 하지만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서 보세요 한번. 문제는 점점 쌓여갔는데 정리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문제이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멍하고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언어 논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요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교재는 제가 파워 피셋이라 이름을 적어봤어요. PP 이렇게 하면 이제 앞절 따서라고 해보기도 했었고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수험이란 것은요 무조건 스피드 싸움이에요. 그것은 사시든 암기형 시험이든 적성 시험이든 간에요. 그렇죠? 추리 논증이든 그러니까 로스쿨이든 행정고시든 간에요. 스피드인데 스피드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파워가 되는 거죠. 스피드 언제 올린답니까? 얘는 솔직히 한두 달 있어도 가능해요. 한두 달 남기고 시험 40개짜리 문제를 한두 달 돌리면요. 스피드는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수험생들이 무섭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요. 어설피 실력을 높여놓으면요. 파워를 높여놓으면요. 스피드가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그 파워 쪽 자체를 조금은 우리가 천착하면서 힘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한번 하도록 제가 한번 기여를 해봤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130여 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10회 과정이니까 기본 논리학 과정 빼면은 한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를 문제 푸실 거고. 그리고 제가 아마 계속 시험이라는 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5개짜리든 몇 개짜리든 왜냐면 이 논리학이라는 논증 쪽 공부는요. 여러분 정말 처음 하셨잖아요. 따라서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보통들은 글쎄 다른 강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짧게 강의 끝내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기억이 남질 않아요. 따라서 뭐냐면 열흘 동안 계속 다른 질문을 나가면서도 그 우리가 힘들어하는 논리학과 논리 쪽 공부는 제가 계속 좀 맛배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그렇게 치면 거진 문제 자체가 거의 200개 가까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개 문제가 상당하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풀어도 됩니까? 푸세요. 말씀드렸죠 처음에요. 제가 풀어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푸시고 나면요. 어느 논리랑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지 여기에 문제 분리에 따라서 공부하신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임이 아니겠더라고요. 특히 적성시험 자체는요. 따라서 제가 길은 자꾸 인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조금만 힘드셔도요. 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무난하게 피셋 언어 논리를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은 보셨고요. 자, 우선 8페이지, 책을 좀 우선 보시면요. 이렇게 파트 1, 2, 3, 4 이렇게 4가지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보셨겠지만요. 처음에는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파트 2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논리적 이론 자체를 자세히 해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뺀 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아셔야지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글쎄요. 제 나름대로 뭐냐면 자신 있었던 부분 파트 2에서 그냥 뭐냐면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좀 기술이 아닌 좀 이론적 체계 자체를 잡아들여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뭐냐면 고기를 좀 낚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게 파트 2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파트 3하고 파트 4는요. 문제 구성에 따라서 유형들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놔드릴게요. 따라서 파트 1, 2까지는 이론적 편이고요. 파트 3하고 4가 이제 실전적 문제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나왔던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힘드시겠지만요. 풀어보세요 한번. 제가 항상 뭐냐면 적성시험 로스쿨이든 여기든 간에 맨날 시켜드리는 게 처음엔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막상 풀어보면요. 이야 20개 이상 맞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느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셔야지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모자란 게 뭐구나.
내가 배고픈 데가 어디구나 이게 파악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조금 먹고 듣기만 하시면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학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여하튼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가볍게 넘겨봅시다. 8페이지부터요. 자, 기본부터 시켜봅시다. 기본부터요. 언어 논리. 뭐야? 언어 논리 시험이. 거기서 뭐지 저는요? 언어와 논리로 된 시험. 되게 웃기죠? 하지만요. 그 의미를 천착해보시고 들어가 봅시다. 언어의 의미 자체를 물었을 때 과연 언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활자로 된 것만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어로 구성된 문제를 썼죠. 이것은 뭐라고요? 언어인데 뭐야? 단순하게 단어를 묻는 게임이 아니라고 썼죠. 언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문장이 되고요. 문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군요. 주장과 정보를 주겠죠? 이 문장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논증과 비논증으로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는요, 알게 모르게 논증과 비논증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논증 따로, 비논증 따로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 영역 수능시험도요, 거기는 논증을 따로 배우지는 않죠. 보통은 비문학, 그러니까 내용 영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논증 쪽이 약간은 힘들 수 있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법, 수방법은 여러분께서 익숙한 방법으로서 자꾸만 접근해 드릴 테니까 좀 이따 공부하시면서 논증이 이런 거구나, 비논증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이렇게 파악하시면요. 논증에 따른 해법과 비논증에 따른 해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묻는 문제, 언어로 구성된 제시문을 다시 한번 정해봅시다. 그 제시문은 논증과 비논증인데요. 얘를 묻는 문제, 뭐를 물을까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셨던 공부와 시험은요, 90% 이상 뭐를 물었었죠? 어쩌면 90 이상이겠군요. 내용을 묻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 안에 제시에 포함된 내용, 이게 무엇이지? 암경 시험의 대표적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런 암경 시험은요, 솔직히 글을 보고 우리가 문제 푼 게 아니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글을 봤으니까 아니요.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걸 꾸짖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글을 보고 문제 푼 게 아니었었어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고시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참 수능 때 점수 잘 나왔는데 왜 피셋이 안 나오지? 그러면은 조금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얘는 글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지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글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글 많이 읽었었는데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묻는 문제가 어디다? 내용과 형식을 묻고 있는데 이 형식이 뭐냐면 글이 도대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글이 구성되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얘는요. 많은 글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시겠지만 관점이 없으면 솔직히 시험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내용 위주의 독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형식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은 논리와 논증 자체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거기만 반복해서 어렵게 현학적으로 아니요. 수험에 필요한 정도로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어떻게 실력이 상승되시는지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요. 특히 우리 이제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 피셋 언어 논리에서 논리 문제는요.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두 가지 시험 자체를 준비하시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고시하고 입법고시를 준비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께서 보통은 행정고시가 주가 되고 입법고시도 좋으신데 양이 그러니까 적게 뽑으니까 아무래도 입법고시보다는 행정고시 많이 하실 텐데 특히 행정고시 언어 논리와 입법고시 언어 논리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행정고시 언어 논리 쪽은요. 언어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더욱더 강화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께서 경험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항상 제가 드린 정보가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저를 의심해보세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서로 팽팽한 긴장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실력 자체 배양시킬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아셨죠? 우선 제가 드린 정보는 받아 먹으세요. 하지만 항상 비판적으로. 과연 맞을까? 내 눈으로. 그랬을 때 비로소 보인다고요. 맞구나. 정말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생길까요? 좋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저랑 대하면서 해결되면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여하튼 언어 논리의 문제 형식은요. 사람 시문제 나왔었는데요. 여기는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좀 이따 좀 맛배기 해봅시다. 다음 10페이지 언어 논리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일장에 있던 것들은 여러분께서 오늘 좀 수월하게 오늘 보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께서도 후배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할 때가 있죠.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수험에 대해서. 솔직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선배한테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고 경험하면은 맞다. 그 말이 참 주옥 같더라. 느꼈던 것처럼.
그렇다고 저기 있는 여기 있는 글들이 뭐 주옥 같다는 말씀을 제가 낯간지럽게 한 건 아닙니다. 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서 보셔라 말씀 드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 때 말씀드리자면 언어논리의 가장 큰 특징은 수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공부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죠. 어떠세요? 거기는요. 솔직히 비전공자라거나 아니면 솔직히는 수라든지 이런 표에 아주 울렁증 계신 분들 솔직히 어떻죠? 너무 힘들었죠. 솔직히는요. 그런 거 반면에 언어논리는요. 어이구 글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수험적으로 용이성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부해보세요. 어떤 게 더욱더 힘든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물론 좋은 선생님도 여기 계시죠? 학교의 법학 같은 경우 솔직히 상황 판단이나 자료에서 너무나 또 좋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정리되면요. 거긴 초기 점수는 안 나오더라도요. 점수가 착착 올라가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거지 방법을 알면요. 문제풀이 스피드 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언어논리는 어떤지 아세요? 공부 한번 할수록 점수가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경우 하실 거예요. 모순된 경험 자체를요. 그럼 책망을 하죠. 내가 실력이 점점 주나? 아니에요. 그건 언어논리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말 그날의 컨텐츠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뭐냐면 잘 영향을 안 받는 문제들이 바로 어쩌면 논리적 문제예요. 왜? 걔는 정리하시겠지만 수학처럼 비슷한 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딱딱 떨어진 답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으로 문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그쪽 대비를 잘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점수의 변화폭 자체를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제 마지막에 솔직한 얘기합시다. 공부에 늘지 않는 과목이다?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한다면요. 공부에도 많이 늘진 않는 과목 같아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숫자는요. 5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11회 때 2011년도에 문제를 푸셨으면요. 점수 나온 점수가 있겠죠? 혹시 38개 읽기 맞췄으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숫자 수험성을 봤을 때 제가 적성시험에서 제가 로스쿨 취준 중이라든지 이쪽 경험을 봤을 때 강사가 강의로서 올려드릴 숫자는 정말 약속인데 5개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논리나 논증은 모르면 푸는데 거긴 알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비율 자체가 5개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논리에서 4, 5개 올리시면요. 상당히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신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셋에 정리하신 분도 알겠지만요. 따라서 그거는 약속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대안방안 자체는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쭉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좀 보고요. 16페이지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어느 논리의 문제 유형이요. 여기서부터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언어 논리의 문제 유형입니다. 보통 적성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리트는 로스쿨 가는 거고요. 위트, 그건 의사 되는 거고요. 여러분처럼 행정 공무원 되시는 피셋. 이런 적성 시험 자체, 수업 자체가 가질 때 기본 강의 때 매번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뭘 하죠? 이렇게 문제 유형 하거든요. 문제 유형 자체.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문제 유형 나눈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다른 시험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고 더 나가서 뭐 수능 때 봅시다. 수능 때도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문제 유형 자체를 나누고 무슨 유형 나누고 하던가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막판 정리하실 때 수능 정리할 때도 마지막에 문제 유형별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진 않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문제 유형을 나눌까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덕지가 없어요. 피셋과 리트나 이쪽에서는요. 그건 왜? 학문적인 체계에서 묻는 시험이라면 학문적 체계에 따라서 쭉 중요한 부분 찍어드리고 여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2차 과목 하시면 경제학과 행정법 하시죠? 그럼 법 과목이라든지 그쪽 과목은 이게 내용적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만 중요하면 될 텐데 솔직히 피셋과 리트는요. 이쪽 적성 시험은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길잡이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문 자체가 나옵니다. 한마디 뭐냐면 어떻게? 아예 체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체계 자체는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이렇다고 책 자체를 써올 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자 여기 책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 드리다 풉시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선 어떻게 해? 문제 유형 자체를 나눠드리지만 솔직히요. 피셋 자체를 나눌 수 있는 규분 자체는 솔직히 명확히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나오는 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또 이건 새로운 신유형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한번. 근데 이점이 있긴 있어요. 문제에 나누는 이점 자체는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문제 유형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천만